오늘은 관점 하나 바꿨을 뿐인데, 관점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이유 해서, 오늘도, 범위가 꽤 되네요. 우리 한번 쭉 한번 읽어보죠. 어서 오세요. 자, 어, 오늘은 그냥 보이는 대로 읽겠습니다. 그래도 이 순서가 그냥 가나다로 가는 게 나중에 안 헷갈릴까요? 그렇게 하죠, 뭐. 다들 반응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고 김민수 선생님, 박성욱 교수님, 이미옥 선생님, 주인숙 선생님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이유, 터널 시야 현상. 어떤 사람의 진짜 인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울 때 그가 드러내는 행동으로 알 수 있다. 존 홀트. 미국 LA에서 아침 8시쯤 6살 아들을 등교시키기 위해 한 어머니가 프리웨이를 달리고 있었다. 모자가 탄 차가 나들목으로 나가기 위해 차선을 바꾸려 하자 흰색 세단이 오른쪽에서 끼어들었다. 양보해달라고 손짓을 하는데도 상대차가 계속 끼어들자 어머니는 왜 양보를 해주지 않냐고 소리를 쳤다. 그렇게 계속 신경전을 벌이다 어머니는 손가락 유혹을 하고 말았다. 결국 뒤쫓아오던 상대 차량이 손을 쌌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6살 아들은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남포원전 부부운전이 끔찍한 일로 이어지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다. 운전 중 시비로 인해 가벼운 말싸움에서부터 자신을 초월하며 운전을 방해해 운전자를 때려 숨지게 한 살인 사건까지 수도 없이 많은 보복운전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한 예로 오래전 서울 송파경찰서는 자신을 추월하며 진료를 방해한 운전자를 때려 숨지게 한 이모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그는 상대 운전자가 자기 차 앞으로 끼어들고 차선을 자주 바꿔 일부러 운전을 방해한 것 같아 화가 나서 시비 끝에 사고를 저질렀다고 드러났다. 이 정도로 심한 경우는 아닐지라도 운전자들끼리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거나 몸싸움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점잖은 사람도 핸들만 잡으면 거칠어진다. 어쩌다 다른 차가 끼어들기라도 하면 욕설이나 삿대질을 하기 십상이고 하다못해 경적이라도 울려야 직성이 풀린다. 경찰에 따르면 매일 60건이 넘는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사건이 발생하고 연간 30명이 넘게 목숨을 잃는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직접 보복운전을 해봤다는 사람이 10%를 넘어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통계들로 미뤄봤을 때 얼마나 많은 운전자가 운전대만 잡으면 순간을 참지 못하고 위험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어떻게 다를까?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유발하는 행동으로 지그재그 운전, 신호 위반, 안전거리 확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런 난폭운전은 보복운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상대로 상해, 폭행, 협박 등의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보복운전의 유형으로는 뒤따라가면서 추월해 급제동에 위협하는 행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해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로 몰아붙이는 행위, 차량을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흥분하면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다. 화가 나거나 신경 쓸 일이 많아지면 심리적인 흥분이 고조된다. 운전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도 운전석에 앉으면 알게 모르게 신경 쓸 일이 늘어난다. 운전자의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을 잠시만 관찰해도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전방을 예의주의해야 할 뿐 아니라 적어도 세 개의 거울을 순간순간 번갈아 봐야 한다. 뒤에서 갑자기 수월해 오는 차, 차선에 끼어드는 차, 급브레이크를 밟는 차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따라서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길이 막힐 때는 짜증이 더해진다. 한가한 곳보다 번잡한 거리에서 운전할 때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며 혈압도 올라간다. 이처럼 생리적인 흥분이 고조되면서 집중력과 정보 처리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것을 터널 시야 현상이라고 한다. 실제로 교통사고를 낸 사람들 중 상당수가 부부 싸움을 하거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후였다는 사실은 흥분한 상태에서 차를 몰면 더 거칠어지고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쉽게 말해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흥분해서 날뛰는 사람에게는 눈에 뵈는 거 없냐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물론 무더운 날씨나 소음 모두 우리를 흥분하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운전하는 사람들이 경적을 울리거나 욕설을 해야 되는 이유는 상대를 사람으로 보기보다 단지 자동차의 구성물로 보기 때문이다. 쉽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상대의 인간적 가치를 격하시는 것이다. 유대인을 가스실에 집어넣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치들은 모차르트 음악을 즐겼다. 유대인을 자신들과 같은 인간으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는 다른 비인간으로 취급함으로써 죄책감을 덜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대방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격화시키면서 공격성이 자극되는 현상을 비인간화 효과라고 한다. 상대방의 개인적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 공격색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증명한 실험이 있다. 실험자는 대상자들에게 문제를 내게 하고 상대방이 틀리면 전기 쇼크를 주도록 지시했다. 한 조건에서는 문제를 내는 사람이 푸는 사람이 서로 인사를 하고 각자의 명찰을 달게 했다. 반면에 다른 조건에서는 인사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헐렁한 실험 가운을 입고 머리에는 두건을 써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파악할 수 없도록 했다. 서로의 정보를 모르는 조건의 학생들은 상대에게 강한 전기 쇼크를 줬으나 인사를 주고받아 서로 알고 있는 조건의 학생들은 전기 쇼크 주는 것을 주저했으며 주더라도 약할 정도로 선택했다. 이런 비인간화 현상이 운전 중의 공격 행동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밝힌 현장 연구가 있다. 심리학자 터너는 주택과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시가지를 연구 지역으로 선택했다. 실험 보조자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픽업 트럭을 운전하면서 시가지를 돌아다니게 했는데 운행 중 정지 신호를 받으면 차를 정차시키도록 했다. 그리고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더라도 12초 정도 차를 출발시키지 않도록 했다. 이때 실험자는 뒤에 있는 차들이 얼마만큼 경적소리를 내는지 관찰했다. 한 조건에서는 뒷차의 운전자가 앞에 있는 트럭 운전자를 볼 수 없도록 뒤쪽 창문을 커튼으로 가렸다. 다른 조건에서는 커튼을 치지 않아 뒷차에서 트럭 운전자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연구 결과 뒷차의 운전자들은 앞차의 운전자를 볼 수 없는 조건에서 경적을 더 많이 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대 운전자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공격성이 더 증가하는 것은 앞차를 단지 자동차로만 보았기 때문이다. 운전을 하고 있으면 자신의 정체가 쉽게 노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 운전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없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 운전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욕설을 퍼부을 수 있는 것이다. 제가 지금 이게 끊기가 튕기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몇 페이지 어느 쪽이죠? 74쪽 맨 아래 74페이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더 화를 참지 네, 않는 읽을게요. 네.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더 화를 참지 않는다. 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살펴보면 분노보다 공포가 먼저 발달할 수 있다. 부모가 혼내더라도 대항할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으면 무서워하고 우는 반응부터 나타낸다. 그러나 혼자 걷고 뛸 수 있을 때쯤이면 서서히 부모의 우중의 분노감을 나타내고 반항하기 시작한다. 도망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운전대를 잡았을 때 거칠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기동성이 사람들이 더 쉽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길 걷다가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히면 화가 나더라도 자제한다. 점잖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상대를 잘못 만나면 도망가지도 못하고 된통 당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이들도 남의 집에 가면 주눅이 들어 그 집 아이에게 비위를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기 집에 돌아오면 사태가 달라진다. 이것저것 지시하거나 못마땅하면 너희 집에 가라고 고함을 치기도 한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자기 집이 아닐 때는 정하는 것을 포기한다. 이처럼 운전자들이 아무에게나 함부로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차 안을 안전지대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견고한 철제문과 두터운 유리로 보호되어 있다. 설령 시비가 걸리더라도 침입자가 쉽게 접근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멋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당한 상황에서라도 운전 중에 화를 내면 결국 나만 손해다. 거친 운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분노감도 줄어들고 여유 있는 운전도 즐길 수 있다. 운전을 하는데 어떤 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너무 놀라서 때문에 화를 낼 수 있다. 하지만 그럴 때 속으로 잠깐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라. 만약 법정 스님이 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 만약 내가 김수환 추기경이라면, 단지 그 사람이라면 했을 법한 말과 행동을 상상하는 것으로만 해도 우리 표정과 말투가 달라질 수 있다. 불신과 의심의 관점에서 이해와 공감의 관점으로 생각의 틀이 바뀌기 때문이다. 운전대를 잡으면 생리적 흥분의 증가로 인한 터널 시야 현상과 다른 운전사를 사람으로 보기보다 차량의 부수품으로 지각하는 비인간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운전하고 있는 차를 자기만의 안전지대로 착각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도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반응을 볼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 그러므로 난폭 운전 혹은 보복 운전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운전대를 잡았을 때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돌변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운전 시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운전은 삶을 살아가는 것과 여러 가지로 닮아서 운전하는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진짜 면모를 알 수 있다. 네, 우리 주민수 선생님, 최성현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이유는 터널 시야 현상이라고. 그런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주민수 선생님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더 얘기한 건가요? 아니. 조민수 선생님 혹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 예, 뭐 잠깐 다 나갔는데, 예, 제가 뭐 준비가 안 돼 있어. 네, 준비 안 해도 들어오면은, 괜찮습니다. 지금 예, 이야기하는 거 들었잖아요. 예, 예. 네네. 좀 어떠신가요? 운전하실 때 늘 그 조심조심 하시죠? 아, 운전할 때 욱하죠. 욱한데 그래도 좀 자제하려고. 그래. 근데 그, 운전대만 좀, 잡으면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아, 약간 아까 다른 분 선생님들 얘기하신 대로 약간 네,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러니까 막 행동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도 생기더라고요. 네, 핸들 잡으니까. 어, 많이 좀 자제하려고. 그리고 또 욱하는 게 좀 생겨요. 이렇게 또 약간 뭐라도 상황을 좀 이렇게 배려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막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도 음, 입장이 바뀌는 경우는 있는데, 그걸 잘 이렇게 현명하게 이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이게, 맞아요. 예, 예. 그거 읽으시는 거죠? 같이 이렇게. 그렇죠. 예, 저기, 관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예. 책을 한 장씩 읽고 있어요. 지금 두 장까지 읽었고요. 이제 음, 내일은 10장 읽을 차례고요. 그래서 읽고 책이, 나눠볼 음,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음, 우리 음. 예. 근데 이 책의 내용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야기들이 그 사례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서 가지고 좋더라고요. 책을 네, 사야 네, 지금 성현 돼요? 쌤. 인사하고 버스 타야 돼서, 네,
네. 그런데 어디 거기 버스 정류장인데 뒷 배경이 그렇게 생겼어요. 저는 버스를 이미 탔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아까 한 10분 서 있었어요. 10분 서 있으면서 들었어요. 이제는 타야 10분, 돼가지고 듣고 있을게요. 예, 10분이나 서 한 있었어요? 네.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차를 오래 기다리셨지? 네. 이게 우리가 하는 게 낭독 독서잖아요. 그렇죠. 낭독 독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하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꼼짝 안 하고 정말 집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미수 선생님 음, 애들하고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죠? 네, 어제도 책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학교 애들이라기보다 학교 애가 한 명 있고요. 몇 명 안 되지만 지난번에 그 발표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 이렇게 낭독하면서 한 챕터, 저희는 보통 이제 두 챕터 정도 읽거든요. 한 시간에. 한 챕터 읽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느낀 점, 인상적인 거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기록해서 패들렛에 올려놓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낭독이. 또 학생들하고는 아침 15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영어 책 한 패러그래프씩 좀 이렇게 읽어가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실천할 거 얘기하고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독 독서 너무 좋아요. 그런 네, 맞아요. 네. 임혁 선생님 말씀하신 김에 임혁 선생님도 운전을 하시잖아요. 제가 여기 보니까 맨 끝에 제가 읽었잖아요. 예. 운전을 삶을 살아가는 것과 여러 가지로 닮아서 운전하는 모습은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아파트에 보면은 선생님 두 분이 계세요. 우리 같은 학원 하시는 분, 정말 30년 이상 된 분, 같은 아파트에. 그래서 이제 회의를 갈 때마다 항상 제 차를 타고 가요. 그리고 또 남구 쪽으로 가면은 또 다른 선생님 운전하고. 그래서 음악분과 회의 갈 때마다 제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지금 딱 서쳐가는 게 우리 아파트에서는 신호 없이 그냥 차가 딱 멈추면 저는 그냥 신호 안 지키고 그냥 가거든요. 야, 음, 역시 시험쌤 참 급하다 하길래. 그게 딱 서쳐가세요. 제가 좀 항상 바쁘고 급하게 맨날 그거를 뭐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조금 그런 게 있구나라고 느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실험, 아까 이 앞에서 우리 나왔어요. 제가 아침에 살짝 읽어봤는데, 사람들이 운전을 하다가 얼굴을 보이면 화가 덜 내는데, 이 커튼을 닫고 안 보이면 더 지금 막 화를 내고 누군지 모르니까 그 말이 나와서, 이게 상대방 얼굴을 보면은 좀 더 하는데, 안 보면은 그게 더 가격해진다. 그 말이 나오기도 하고, 왜 사람들이 막 자기보다 먼저 신호도 그 깜빡이 안 읽고 끼어들면은 막, 이 새끼 저거 하면서 막, 뭐 그렇게 욕을 해야 될까. 지금 이제 우리도 진짜 그 법정 스님처럼 운전대를 잡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좀 느긋해져야 되겠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어제도 제가 무슨 책을 읽어 찍다가, 어, 운전대를 하다가 순간 여기 탁 튀어나오니까 아이가 우리 앞집에 그 쌤이 얘기해요. 여기 튀어나오니까 아이가 있다가 우리 아빠도 그래요. 이제 운전을 하다가, 막 이게 자기가 욕을 했대요. 막 욕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미안해가 어쩔 줄 몰라가, 미안해. 이제 이러니까, 선생님, 우리 아빠도 그래요. 우리 엄마도 그래요. 욕을 하더라면서. 하여튼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걸 느꼈다고. 여기 적힌 내용들이 정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라서 많이 공감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예, 김민숙 선생님은 뭐 매일 하시잖아요. 김민숙 선생님은 화 네, 안 내실 네. 것 같아요. 저는 운전할 때 오히려 더 느긋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급하게, 신랑은 안 그래요. 막 이렇게 빨간불에서 노란불에서 이 빨간불 갈 때 제가 운전할 때 멈추고 그냥 이렇게 느긋하게 쉬어 있어요. 왜 빨리 안 가냐고 얘기를 하는데, 빨리 가나 천천히 가나 똑같은데 왜 그렇게 서둘러서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터널 시야 현상. 터널 시야 현상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익명성이라는 거에 있어서 특히 온라인에서 마찬가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댓글을 달거나 이럴 때 실명으로 해라 그러면 굉장히 조심하면서도 온라인으로 하면 막 거칠게 막 이렇게 있는 말을 막 더 그러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돌별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터널 시야 현상이 어떤 이 온라인의 실명인지 익명인지 요거하고도 비슷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성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근데 외국에 가면 좀 더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게 되고, 좀 제가 바뀌는 거를 배낭여행하면서 조금 느꼈어요. 나는 국내에서는 이러질 않은데, 밖에서는 막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물어보고, 또 뭐 옷도 별로 지금도 신경을 안 쓰지만 더 신경을 안 쓰고 좀 그랬던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한 뭐, 터널 시야 연상. 근데 이제 음, 이게 사람의 죽음까지도 이렇게 몰고 가는 아까 그 6살 엄마가 욕해가지고 6살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나 아니면 우리 국내에서 일어난 그 살인 사건이나 조그마한 건데 이걸로 인해서 이게 그냥 순간적인 감정 흥분이 그냥 쫙 돼가지고 못해서 감정 조절을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보이나 안 보이나 평상시에 조절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발현될 수도 있다라는 것 두 가지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평상시에 또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그 운전할 때 항상 앞에 노란 불이 들어올 때 서는 거는 정말 잘 보고 서야 돼요. 뒤에 차가 어떻게 달려오는지 보고 음, 서야지. 그렇지 않고 뒤에 차는 앞에 차가 갈 거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면 대형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예, 저도 특히나 시골 길을 달릴 때는 항상 봐야 돼요. 시내도 마찬가지고 천천히 갈 때는 괜찮은데요. 빨리 가는 신호에서 그 노란불이 들어오면 지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뒤에 차가 와서 그냥 받아버리면 난리 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모르겠어요. 저는 뒤에서 좀 많이 받쳐보다 보니까 신호등 쓸 때 되게 조심해요. 빨리 가는 속도면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든 예, 예, 보통 군무인생글에서 이야기하는 타이밍에 버스 정류장에서 있었어요. 책 읽어주시는 거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운전을 안 해서 해당 사항이 없지만 운전자들의 심리 공감이 가네. 네, 그렇죠. 이게 어떤 그 심리 현상인지 그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부부싸움이나 기분이 나빴을 때 운전할 때 좀 과격해지는 거. 그렇잖아요. 승질 나면 그냥 뭔가를 확 행동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민욱 선생님은 그냥 보면 침착하게 하시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그러시군요. 네, 그 되게 좋은 말인데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못하는 게 빨리 가나 천천히 가나 큰 차이 없거든요. 사실 나중에 도착해서 보면 그런데 그 조금 몇 분 더 빨리 가려고 하다가 싸움이 나죠. 우리 주인숙 선생님도 매일 뭐를 꽤 짧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시는데 네, 저는 운전할 때 저도 웬만하면 이제는 저기 천사가 되려고 네, 운전을 해고서는 웬만하면 다 앞에 껴라 그러고 껴주는데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막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급하게 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래 너가 천국 먼저 가겠다는데 그래 천국 먼저 가라 나는 나 혼자 막 떠들면서 천국 먼저 가 그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운전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신호등 가면은 그렇게 빨리 갔던 애가 같이 서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천국 먼저 갔더니 여기 너도 여기 와 있냐? 내가 그러면서 이렇게 급하게 가더니 엄청 멀리 가 있을 것 같았는데 여기 와 있네? 그러면서 나 혼자 막 떠들면서 주로 운전하는 편이에요. 근데 가끔씩은 진짜 왜 제가 놀래갖고 막 사고 날 뻔한 그런 것들이 갑자기 깜빡이라도 켜거나 그러면 다 양보를 해주는데 깜빡이도 안 켜고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나는 이제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깜빡이를 안 켜고 있으니까 들어올 거라고 생각 안 하고 하는데 사고 날 뻔했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다더라. 이런 저런 수박 씨발버 먹을 것 같은 것들이 끼어들고 있어. 이러면서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나도 이제는, 그럴 때가 있는데, 어, 야, 좀 깜빡이는 켜고 들어가라. 막, 좀 혼자 이제는, 나만의 공간에서 혼자 떠드는 거지, 이제. 근데 뭐, 그럼에도 운전을 할 때 보면 항상 남편은 내 옆에 타면 잔소리를 좀 하거든요.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앞에 보고 뒤에 보나 하는 게 앞에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뒤에까지 어떻게 보냐가 그게 딱 서면은 눈은
오른쪽, 왼쪽, 앞으로 그게 항상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차를 타기 전에 내 앞바퀴가 바람이 빠졌는지 아니면은 뭐 이제 한번 딱 주변을 살피고 타야 된다. 다 맞는 건데도 잔소리가 또 그리 좀 듣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그 세계를 봐야 된다는 거. 아까 김 교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설 때는 뒤를 먼저 봐야 된대요. 우리도 그때 엄마 산소 올 때 갔대 우리가 앞차를 한번 들어가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뒷차가 그냥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갑자기 설 때는 내가 저 노란불이고 서야 될 때는 뒤에 차가 바로 따라올 때 내가 빨리 가버려야 돼요. 그래야 사고가 안 나요. 그것도 저는 지금 경험했고 하여튼 저는 몰라 운전했지만 아직 큰 사고는 없었는데 어떤 분이 그 한번 접촉사고를 서로가 인정하면서 접촉사고를 나가지고 내가 명함을 줬더니 저녁에 퇴근해가가지고 그 집 남편이 차가 어떻게 저떻게 됐으니까 이 얼마를 내라는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화가 딱 나는 거라. 우리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어머 우리 정말 괜찮은 거죠? 이상 없죠? 아 저도 약간 실수했고 저도 미안하고 막 이렇게 하길래 끝났는데 저녁에 와갖고 그 사람이 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이것도 이상하고 저것도 이상하고 막 뭐 얼마 수입이 얼마 내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 순수했고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딱 순간적으로 화가 팍 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우리가 정말 사람도 안 다치고 이렇게 좋게 끝난 일을 이게 뭐냐고 하면서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화만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더 생각하고 하다가 당신 진짜 이거 돈 뜯어 뭐 이런 말이 막 나오면서 화를 확 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음, 이해가 세게 가시죠? 나가니까 정말 상대편도 분명히 우리는 저기 같이 이야기도 같이 했고, 내 같이 다시 우리 이야기하고 싶다. 내려서 차도 확인했고, 정말 이상이 없고, 이런 걸 하긴 했는데, 와가지고 그런 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 와이프는 빠지고, 남자분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아니, 그러면 길가 다니면서 그 정도로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다닐 수 있나. 근데 이거는 아니겠다고, 내가 분명히 차도 나도 봤다고, 당신 사기꾼 아니냐 하면서 정말 화가 난다고 막 제가 막 그 수업하다가 중간에 전화를 받으니까 막 짜증이 양쪽으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화가 나니까 말을 좀 거치게 해버리니까 그다음에 전화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음, 찌그러지고 이되면은 보험으로 바로 하면 돼.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 정말 제가 음, 운전을 몇십 년만 하면서 처음으로 느낀 경험인데 그런 전화를 오후에 받았어. 늦게 퇴근할 무렵. 그렇게 그런 경험이 지금 이제 막 떠올랐어요. 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맞아요. 이게 재밌는 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부산에서 광안리 앞에서 사고가 한 번 났어요. 뒤에 차에다가 받쳤어요. 음, 처음에는 이제 보험회사 연락 오는 것까지 좀 기다리다가 그 나중에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뭐 반파도 이상이 없고 괜찮더라고요. 근데 뒤에서 받은 분이 여성분이에요, 여성분. 그러니까 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같아. 그 자기 남편한테 막 전화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상이 없어가지고 사진만 찍어놓고 그냥 가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 진짜 그냥 가도 되냐 그래서 그냥 가시라고 음, 그랬더니 나중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맙다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저기 가라고 해놓고도 나중에 보험 신고하고 사고 접수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런 일들이 되게 많고요. 실제로 저도 한번 그, 이 사고가 났는데 그때는 크게 났어요. 제 차를 폐차시켰어요. 결국은 음, 골목에서 나왔다는 제가 골목에서 나오고 얘는 과속을 했어. 그런데 내 차가 앞에 받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입이 조금 앞서도 이게 그 대로가 우선이라 해서 제가 아, 80%의 과실이 있더라고요. 오, 그때 상대편이 병원에 입원해갖고 제가 이렇게 가서 다 찾아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괜찮을 것 같더니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병원비만 한 800만 원 나온 것 어머, 같아요. 그러니까 우와, 얼마나 다쳤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분이 안전벨트도 안 맸어. 그러니까 음, 요즘 같으면 그런 게 아마 과실의 이유가 많이 있었을 건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예, 하여간 그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리고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 우리 오늘 이야기가 이제 운전만 하면 터널 증후 효과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희가 숨 한 번 쉬고 왜 그 요새 광고 나오잖아요. 5초만 하는 광고 나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한 3초만 생각을 해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솔직히 옛날에는 진짜 오래전에는 어떻게 보면 보복운전 아닌 보복운전 같은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욕도 음, 하고 그렇다고 막 저는 이렇게 뭐 간땡이가 커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보복운전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근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진짜 아까 주인 선생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갑작스레 이 깜빡이도 안 켜고 막 확 뛰어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또 이상한 애들이잖아요. 음, 그래서 더 조심해야 돼, 사실은. 그런 애들은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보복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운전은 어쩔 수 없이 방어 운전하면서 또 침착하게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화를 내는 순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안전 안 하잖아요. 어, 왜냐하면 야구 방망이 갖고 와서 유리창 깨고서 두들겨 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괜히 시비 걸 필요가 없고 특히나 음, 미국 같이 이런데 총기 소유가 되는 나라들은 총 맞을 이유가 되게 많아.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동남아 국가는요. 필리핀도 그렇고요. 예, 태국도 그렇고 이 쇼핑몰 앞에 그 청원 경찰 같은 사람이 걔네들은 경찰도 아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실탄을 갖고 있어요. 총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덤비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음, 항상 침착하게 그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우리 하여간 오늘도 이 터널 증후군이라는 거 하나를 배웠는데 내일은 이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좋아, 싫어 이외에 감정을 알면 달라지는 거.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날이네. 네, 한 주간 이제 11월도 이번 주간이 마지막 주간인가요? 네. 예,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말 되면 이제 12월 마지막 달로 넘어가네요. 우리 하여간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진 한번 찍고요. 예,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사진 찍겠습니다. 카메라 열 수 있는 분들은 열어주시고요. 네, 사진 찍게요. 네, 여기 보세요. 하나, 네, 성경쌤 얼굴이 안 보여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막 씻고 나가고 지금 머리를 안 말리고 지금 들어. 네, 머리 안 안 나요. 말렸는지 말렸는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좋은 하루 속초에서 되시고요. 오는데 응. 터널만 60개 지나오니까 터널 시야 현상이 나타나더라고. 아유, 진짜 막 머리가 아프고 막 밖이 안 보이니까. 강원도가 그런 데가 터널이 많은 데가 있어요? 속초 가는데 계속 다 터널이에요. 터널에서 터널이에요. 와, 진짜 그렇구나. 졸리겠더라고, 그거, 완전. 음, 아이고, 우리 포항에서 저기 부산 가는 거 동해고속도로 그쪽에 터널이 몇 개인지 아세요? 얼마나 진짜 터널, 길면 아시잖아요. 네, 터널이 절반이. 거기가 도로의 절반이 터널이에요, 거기가. 맞아요. 응. 네, 저 속초 엄청나게 가는, 터널이. 속초 가는 데도 그래요. 거의 음. 터널이에요, 거의 터널. 아.